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꿈과 끼를 찾는 목적으로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실시되며,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한 학기 동안에는 지필고사가 없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체험학습 또는 융합수업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시범 운영 기간부터 자유학기제를 연구하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던 한양대학교 현은영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의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재 육성이라는 실질적인 목적과 우리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는 것을 도와주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주된 부가가치 창출 요소였던 노동, 자본, 지식, 정보는 추격형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한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다양한 교육 대책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식교육이 중심이 되었던 수용과 암기식의 교육보다는 미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역량을 개발하는 창의적 진로 탐색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에 비교적 부담이 없는 시기라 선정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학생 시기가 학습 동기가 매우 떨어지는 전환기라는 점도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는 높은 편이나 학업 흥미도와 행복 지수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급락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 대학생이 돼서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진로 적성 탐색의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6년에는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걱정됩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있어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매우 고무적이고 실험적인 시도입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콘텐츠가 부족하다. 사회 구성원의 협조 속에 이루어지는 진로체험 현장 기회가 부족하다. 예술 및 체육과 같은 전문 영역에 대한 교육 실행 대책이 미흡하다. 최근 들어서는 서술식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7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되기 전에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걱정의 목소리를 선생님,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제2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선생님의 의견이십니다.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 여건상 직업 체험이나 진로 탐색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도시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체험장이 지방인 경우 너무 부족하다. 기존의 교내 동아리 활동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K중학교의 1학년 담임 초임교사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활동은 기존 동아리 활동의 변형으로 별다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에 영화 감상, 휴식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선생님인 교사는 행정 업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임교사인 경우에는 다양한 수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더욱더 걱정이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K중학교에 중학교 2학년 딸을 두신 아버지께서는 부모 직장 탐방 과제를 위해 회사로 온 딸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가지고 증빙 사진 촬영 후에 피자를 시켜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사춘기 딸과 시간을 함께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활동을 위한 학부모 지도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대다수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앞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은 많이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S여자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은 엄마 직장 탐방이라고 왔지만 그냥 교무실 같은 데서 앉아서 노트북으로 엄마 퇴근 시간을 기다렸는데 눈치가 보여서 불편했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해와 편견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인터뷰 이후에 전국의 자유학기제 운영 선생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연수 동안의 인터뷰, 그리고 수업 관찰,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이 같은 것들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극복을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희생에 가까운 노력이 가장 크게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학기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과 응원이 아낌없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2016년에 이미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수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수업은 왜 바뀌어야 할까요? 어른들과 다른 아이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부모와 자녀들이 희망하는 장래 직업에 대해서 다소 다른 선호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의사와 같이 안정지향적인 직업군을 선호하는 부모에 비해서 중학생 자녀들은 패션이나 메이크업 관련 디자이너, 연예인과 같은 트렌드 지향적인 예술 관련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개 정도의 직업군 밖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런 안정지향적인 직업군을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고 학생들은 조금 직업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이 꿈과 끼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기회가 대중매체, 즉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의 대화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 방식이나 가정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서 이러한 원인이 발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진로 탐색 경험의 다양성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관련 산업계 종사자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 실행에 있어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 설명회나 학부모 토론회 등은 매우 중요한 자유학기제 성공 원인의
출발입니다. 다음은 제가 기획자로 참여했던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한 2015년 자유학기제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서 조사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연수에 참여했던 전국의 모든 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선 연령과 교직 경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유학기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40, 50대, 교직 경력이 20, 30년에 이르는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노하우가 축적된 교사들이 주가 되어 있어 교사 전문성 발휘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또 교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의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저항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교과 역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중등교사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교사 양성 단계부터 교과별로 전공을 따로 하므로 학문별 폐쇄성을 융합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중앙 단위에서 운영 콘텐츠를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 규모, 유형, 소재지 역시 대중소, 국립, 공립, 사립, 농산, 어촌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서 표현하자면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다른 상황, 매우 다른 연령, 매우 다른 교과 이렇기 때문에 교육부나 중앙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개선, 선생님들마다 수업을 개선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현재 가장 중요한 자유학기제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하듯 선생님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해달라는 요청에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자유학기제란 혼자서는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짐이다. 정말 자유학기제 담당 선생님들이 가진 마음의 부담, 어려움을 잘 요약해 준 그런 한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난다면 자유학기제를 시작하시거나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힘 빠지는 일이고 본 연수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하셨습니다. 그래도 자유학기제란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교사와 수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다 라고 표현해 주신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은 주로 시범학교를 통해서 이미 자유학기제를 2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고 자신감을 얻으신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다음에는 좀 쉽고 그 다음에는 변화하는 아이들 때문에 수업을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 예산 운영 같은 실질적인 행정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수업, 학기 운영 등에 대한 변화 방향, 어떻게 될까?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도 많으셨고요. 지역 내 대학 기관이나 관련 기관 섭외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실질적인 어떤 방안에 대한 노하우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많은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연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 연수 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가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시면서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이미 자유학기제 운영 강사로 파견될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 있는 반면 초임 교사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동하신 선생님 등 아직 자유학기제가 너무 낯설고 그리고 중학생이 너무 낯선 그런 특성의
아이들의 특성에 적응하기 바쁜 선생님들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 간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이해도의 편차는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자유학기제 운영을 담당 교사만의 보직이나 업무로 인식하여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 그리고 담당 교사 업무가 아주 과중이 돼서 학교 내 분담의 필요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요청사항,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의 선생님들도 자유학기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결과적으로 자유학기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앞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방안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도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그것이 전달될 수 있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과 이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 자유학기제 운영 교사의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자유학기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어려움과 걱정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현장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아이들의 즐거움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보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이 어렵다, 그 다음은 조금 쉽고 그 다음은 일상이 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 만족도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대학에서 사범대학에 근무하기 때문에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노력하는 일상을 만들기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이지만 또 주부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이기도 한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은 자유학기제가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이것만 기억한다면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한 사람의 어른만 있어도 아이는 꿈을 잃지 않는다. 저는 자유학기제 연수를 준비하면서 이 문장이 너무나 와 닿아서 자유학기제 때 계속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문장입니다. 자유학기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공부를 못하고 중간 위치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제도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어떠한 제도나 관심을 이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자기 주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하죠.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비난받고 꾸중에 시달리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러한 아이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이를 응원해주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1차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0년간 주된 부가가치 창출 요소였던 노동, 자본, 지식 정보는 추격형 경제 전략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한 혁신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식교육이 중심이 되었던 수용과 암기식의 교육보다는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 역량을 개발하는 창의적 진로탐색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의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